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열차 전용 노선 터널 공사 게이트웨이가 수년간 미뤄오던 끝에 드디어 첫 공식을 가졌습니다. 뉴욕시가 교통사고 다발 구역인 교차로에 대한 안전 개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테러와 로켓 공격을 재개하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일시휴전이 7일 만에 끝이 났습니다. 수사당국이 불법 매춘 조직을 운영해오던 한인 일당들에게서 추가 증거를 발견하고 100만 달러를 압수했습니다. 미주 한인 중 67%가 인종차별이나 인종으로 인한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위 이력과 경력뿐 아니라 선거법 위반 등 23개의 혐의로 기소된 조지 산토스 뉴욕주 하원 의원이 오늘 오전 제명됐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페리 시스템의 정기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연방자금 750만 달러를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태원입니다. 수년간 미뤄오던 게이트웨이 프로젝트가 드디어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는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열차 전용 노선 터널 공사로 공사가 완료되면 뉴욕 뉴저지 주민들의 출퇴근을 포함한 이동 시간 등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는 2010년에 계획됐지만 막대한 예산 투입으로 인해 연방정부와 뉴욕, 뉴저지 간의 예산 투입 배분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공사가 차일피일 연기돼 왔습니다.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착공식에 참석한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미 동부뿐 아니라 전미에 걸쳐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라고 성공적으로 공사가 완공돼 주민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할 것임에 틀림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착공은 뉴욕과 뉴저지 사이 열차 터널의 뉴저지주 입구 쪽 공사 시행으로 터널 입구에 전기와 배관 등 유틸리티 시설 배치와 인근 지역의 교통 흐름을 조정하기 위한 도로 공사가 시행됩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터널 공사인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는 열차 전용 노선으로 이용될 예정입니다. 총 161억 달러의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공사 중 약 80억 달러는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집행되며 나머지 비용은 뉴욕과 뉴저지가 반씩 부담하게 되고 오는 2038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현재 허드슨강을 지나는 노스리버 터널의 경우 지난 1910년에 개통돼 노후화가 심하고 허리케인 샌디 이후 침수 피해 등으로 잦은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과 뉴저지를 오가는 주민은 하루 70만 명 이상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출퇴근을 포함한 이동시간 등 상당수 주민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로운 터널이 완성되면 뉴저지 뉴아크와 맨해튼 펜스테이션이 한 번에 이어지며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북부 뉴저지에서 맨해튼 펜스테이션까지 환승 없이 바로 연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이트웨이 개발위원회 대표 크리스 컬러리는 전미에서 가장 바쁘고 혼잡한 구간을 개선한다는데 큰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공사를 완료할 것이라면서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일자리도 7만 개 이상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시에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시정부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도로안전 정책 우선순위로 교통사고 다발 구역인 교차로에 대한 안전 개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매년 최소 2,000개의 교차로에 대한 안전 개선 작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정주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횡단보도와 보도 확장, 보행자 신호 개선 등의 작업을 통해 안전성을 높이는 교차로 대상을 연 1,000개에서 2,000개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간 뉴욕시 교통사고 사망자의 50%, 부상자의 70%가 교차로 사고에서 발생하는 만큼 교차로 개선 작업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의 사망은 55%, 부상자의 79%는 교차로 사고로 발생했습니다. 특히 개선 대상 2,000개 중 1,000개의 교차로는 회전하는 차량이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운전자의 가시성을 넓히는 데 목표를 두고 디자인을 바꿀 것이라고 시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온라인 범죄 통계에 교통사고 항목을 추가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등의 통계를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는 교통사고를 다른 폭력범죄와 동일하게 다뤄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외에 스쿨버스와 비응급 NYPD 차량 등의 차량에는 지능형 속도 센서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센서를 설치하면 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초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의 이날 교통안전 관련 발표는 지난 29일 밤 퀸즈 플러싱 인근에서 뺑소니 사고로 3세 소년이 사망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칼리지 포인트 블러바드와 41에비뉴 교차로 인근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해 3세 소년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미국과 카타르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극적으로 이어져 온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일시 휴전이 결국 7일 만에 끝났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테러와 로켓 공격을 재개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즉각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을 재개하며 하마스에 대한 군사적 압박에 나섰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군은 오늘 오전 하마스 측이 일시 휴전 합의 내용을 연달아 위반함에 따라 가자 지구 내 전투를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난달 24일 일시 휴전에 들어간 지 7일 만입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약속된 시간까지 추가로 석방할 인질 명단을 넘기지 않았고 곧이어 이스라엘 영토를 향한 공격도 다시 시작했다며 휴전 계속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공군 전폭기가 가자 지구 내 하마스 시설을 타격 중이라고 밝혔고 하마스도 이스라엘군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하마스는 오전 이스라엘 남부 스데롯을 향해 로켓 공격을 가했고 이스라엘 남서부의 홀리트 기부츠에도 로켓 공습 경보가 울렸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날아온 로켓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방공망에 격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하마스는 이스라엘 민간인에 대한 테러 공격도 자행했습니다. 하마스 대원 2명이 어제 아침 출근 시간대 예루살렘 시내의 한 버스 정류장에 시민들을 향해 소총을 난사해 3명이 숨지고 6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AFP 등은 가자시티 내에서 총성과 폭음이 들려오고 있으며 칸 유니스와 이집트 접경 라파 인근 가자 남부에서도 교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는 이집트와 카타르 등 중재국들이 휴전 연장을 위해 계속 노력 중이라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대 행위 중단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는 지난달 24일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과 이스라엘에 수감된 팔레스타인을 맞교환하는 조건으로 나흘간 휴전하기로 했으며 이후 2차례에 걸쳐 휴전을 연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풀려난 이스라엘 인질은 총 90명, 팔레스타인 수감자는 270명에 이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최근 한인 등 아시아계 여성들을 동원해 사회 지도층을 대상으로 전국 규모의 고급 매춘 조직을 운영해온 한인 일당 3명을 기억하십니까? 수사 당국은 이들의 범행을 입증하는 추가 증거들을 발견하고 100만 달러를 압수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스턴 현지 뉴스에 따르면 연방검찰은 이들 3명 중 실질적으로 포주 역할을 해온 41세 한 리 씨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상세한 기록을 장부에 남겼으며 이로 인해 그들의 범죄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들은 케임브리지, 워터타운, 데드햄, 워싱턴 DC 등에서 매춘으로 벌어들인 100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머니 오더로 바꾸거나 지인들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은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출된 법원 서류에 따르면 경찰은 이들이 성매매 장소로 사용한 아파트에서 16개의 휴대폰과 피임도구, 성인용품, 여성 속옷과 임신 테스트기 등을 증거로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한 리 씨가 2014년 방문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불법 체류자로 살다가 2019년 9월 미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신청했으나 제출 서류가 허위일 수도 있다고 판단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초 연방검찰 매사추세츠 지부는 불법 성매매를 위해 여행을 유인 또는 강요한 혐의로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의 41세 이하나 씨, 대덤의 유학생 신분인 30세 이준명 씨, 그리고 캘리포니아 토렌스의 68세 제임스 이 씨 등 3명을 전격 체포하면서 미 한인 사회는 물론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고급 아파트 단지를 임대해 매춘 장소로 사용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에게 항공편 및 교통편을 제공하고 매춘 장소에서 하루 숙박도 할 수 있도록 해주며 성매매 여성들을 타 지역에서 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성매매 여성들은 대부분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이었습니다. 고객 명단에는 선출직 정치인을 비롯해 IT 기업이나 제약사 임원, 군 장교,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고위층 및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이 밝힌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한인들의 피해도 많았습니다. 미주 한인들 중 약 3명 중 2명꼴로 인종차별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미국 내 아시아계 민족 중 가장 많은 비율입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퓨 리서치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개월 동안 국내 아시안 7,00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중 조사에 응한 한인 응답자는 1,146명이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한인 중 67%가 인종차별이나 인종으로 인한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이를 자주 경험했다는 응답은 5%, 가끔 경험했다는 응답은 62%였으며 이 같은 답변 비율은 아시아계 인종 중 가장 높았습니다. 67%의 한인 다음으로는 중국계 62%, 베트남계 57%, 필리핀계 55%, 일본계 53%, 인도계 50%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 전체 평균은 58%였습니다. 한인의 38%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어본 경험이 있고 25%는 공공장소에서 영어가 아닌 언어를 쓴다는 이유로 핀잔을 들어야 했다고 답했습니다. 한인들이 당하고 있는 인종차별은 누군가 자신을 부정적인 호칭으로 부른다거나 식당 또는 업소 등에서 차별적인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고 또 취업이나 승진에 불이익을 받거나 이웃에게 피해를 입는 등의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응답 한인들 중 15%는 누군가 자신을 아시안이라 부정직할 것이라는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대하고 10%는 부정직한 행동을 할 것을 우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인 16%는 보안 검색을 추가로 받은 적이 있고 8%는 인종 때문에 경찰의 체포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세대별로는 이민 1.5세에서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고 그 다음 이민 2세, 3세, 1세 등의 순으로 일상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밝힌 비율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퓨 리서치 센터는 아시안들이 영원한 이방인으로 대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는 미시민권 보유 여부나 미국에 거주한 기간 등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허위 경력과 이력, 선거자금 횡령 및 돈 세탁 혐의로 사기극을 벌여온 뉴욕 3선거구 공화당 신임 의원인 조지 샌토스 하원 의원을 제명하기 위한 표결이 오늘 오전 진행됐습니다. 이번 제명 표결에서 찬성 311표, 반대 114표로 하원은 샌토스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정주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허위 이력과 경력뿐 아니라 선거법 위반 등 23개의 혐의로 기소된 조지 산토스 뉴욕주 하원 의원이 결국 제명됐습니다. 오늘 오전 표결에서 전체 하원 의석수의 3분의 2 이상이 그의 제명에 찬성하며 그는 의회에서 추방됐습니다. 특히 지난 16일 발표된 하원 윤리위원회의 보고서 발표 이후 그의 모든 혐의가 드러나며 제명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뉴욕 3선거구를 대표하던 공화당 신임 의원은 임기를 1년도 채 채우지 못하고 추방됐습니다. 오늘 오전 하원에서 진행된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311표, 반대 114표로 산토스 의원의 제명이 결정됐습니다. 선거자금으로 명품 의류를 구매하고 피부과 보톡스 시술을 받는 등 선거자금을 유용한 것뿐 아니라 돈 세탁 등 무려 23개에 달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산토스 의원은 남북전쟁 이후 하원에서 축출된 세 번째 의원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안토니 데스포지노 공화당 의원은 이번 제명 결정에 대해 전 미국인이 박수를 보낼 것을 확신한다며 그는 진작에 떠났어야 했고 우리가 의회에 명확하고 확실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원윤리위는 산토스 의원으로 인해 하원의 명예가 실추됐으며 신뢰에 금이 갔다고 비판하며 이미 모든 윤리위원회의 보고서 자료 내용을 법무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미 역사상 하원에서 제명된 의원은 5명이었으며 남북전쟁 이후로는 2명뿐이었습니다. 자신을 성소수자이자 저소득층에서 자수성가한 금융 전문가로 소개하며 주민들의 표심을 샀던 산토스 의원의 이력과 경력이 모두 거짓임이 드러난 뒤 하원은 지난 5월 그리고 지난달 그의 제명 표결에 들어갔지만
정치적으로 한 표라도 더 행사하길 원하는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번번이 제명이 무산되어 왔습니다. 하킴 제프리스 뉴욕 민주당 대표는 산토스 의원은 악의적인 방해꾼이자 사기꾼이라며 그는 이제 자신이 벌려놓은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오늘 오전 에릭 애덤 뉴욕시장이 뉴욕시 페리 시스템의 하이브리드 전기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연방 자금 750만 달러를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자금을 통해 페리 급속 전기 충전소를 설치하고 24시간 연중 무효 운행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정지원 기자입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오늘 거버너스 아일랜드 페리 전기화 작업을 위해 연방자금 750만 달러를 수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자금을 통해 내년 여름에 출시된 거버너스 아일랜드의 하이브리드 전기 페리 지원을 위한 급속 충전소를 설치하며 페리 하이브리드 전기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시 행정부는 오늘 거버너스 아일랜드와 스태튼 아일랜드를 오가는 페리 운항 지원을 위해 연방교통국으로부터 1,000만 달러 이상을 지원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 정부는 이번 정부 지원 자금을 통해 거버너스 아일랜드 페리 전기화, 급속 충전소 설치, 페리 전면 전기화를 위해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에 지원받은 1,000만 달러 중 750만 달러의 보조금은 거버너스 아일랜드 페리의 완전 전기화를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해안가 급속 충전소를 설치하는 데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300만 달러를 투입해 페리가 연중 무휴로 운행될 수 있도록 인력 및 시설 보수 및 재건 사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애덤스 시장은 뉴욕시 수상교통편은 뉴욕시를 운행하는 핵심이라며 매일같이 운행되는 페리의 전기화 작업을 통해 화석에너지 연료를 줄이고 스마트하고 즐거운 교통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페리를 타고 맨해튼으로 출근하는 수많은 뉴요커들이 기후변화 위기를 지원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공기를 느끼며 페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거버너스 아일랜드 페리 전기화 작업을 통해 뉴욕 항구 내에서 전기 페리를 제공하는 최초의 시도일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연간 800톤의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욕시 최초의 하이브리드 전기 페리는 내년 여름부터 이용 가능할 예정으로 로어 맨해튼과 거버너스 아일랜드, 스태튼 아일랜드를 연결하는 수상 교통망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연방교통국의 역사적인 투자를 통해 전기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뉴욕시 스태튼 아일랜드 페리는 연 2,400만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페리 중 하나입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 뉴욕시 수상교통 시스템이 환경을 생각하는 앞서가는 도시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교육부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이후 반유대주의와 반무슬림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하버드 대학교와 뉴욕시 교육국이 조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그동안 교육부는 약 40개 학교를 대상으로 인종, 피부색, 국적 기반 혐오 사건 조사를 실시해왔으며 전쟁 이후 뉴욕주의 코넬대, 컬럼비아대, 쿠퍼 유니언대, 펜실베니아주의 라파에트대와 펜실베니아대, 매사추세츠주의 웨슬리대, 캔사스주의 마이즈 통합학군 등을 조사 대상에 추가한 바 있습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학교에서는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를 근거로 한 차별이 금지돼 있습니다. 연방 하원은 6일 본회의에서 11월 22일을 김치의 날 기념일로 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전망입니다. 양 당이 합의한 가운데 별도 표결 없이 결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오전 9시쯤 결의안을 발의한 영김 연방 하원 의원이 워싱턴 DC 연방의사당에서 결의안을 낭독하고 김치의 날 기념일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미주 한인 이민사박물관과 미동부 한식세계화 추진위원회는 이날 오후 연방의사당 레이번 빌딩 캐넌 코커스룸에서 기념식을 엽니다. 김치 페어링 식사와 김치 시식 등을 준비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김치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30여 명의 연방 하원 의원이 참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주 연속 하락해 2달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보도했습니다. 프레디맥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30년 만기 모기지 평균 금리는 연 7.22%로 일주일 전에 연 7.29%에서 하락했습니다.
1년 전에는 이 금리가 평균 연 6.49%였습니다. 15년 만기 모기지 평균 금리도 전주 연 6.67%에서 이번 주 연 6.56%로 떨어졌습니다. 이 역시 1년 전의 평균 금리 연 5.67%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입니다. 몰개지 금리는 지난 4주 동안 0.5%포인트 넘게 하락했으며 이는 2022년 이후 4주 기준 가장 큰 폭의 하락률입니다. 몰개지 대출 신청은 4주 연속 늘었습니다. 몰개지 은행협회에 따르면 몰개지 신청 건수는 한 주 동안 5% 늘었지만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9% 감소했습니다. 내년도 뉴욕 대중교통 요금과 교량 터널 톨이 동결됩니다. 대신 2025, 2027년에 각 4%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내년 운영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출은 총 193억 달러로 올해보다 4억 2,700만 달러를 절약하게 됩니다. 각종 요금은 1년간 동결됩니다. 지난 8월 톨 5.5%, 대중교통 요금 4% 인상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예산 대부분은 세수와 교통요금 수입으로 충당합니다. 예산의 44%가 이른바 통근세로 불리는 급여세를 통한 세수이고 대중교통 요금 수익 26%, 톨 수익 13% 등입니다. 예산은 급여와 복지비, 초과 수당 등 인건비로 주로 쓰일 예정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